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같이 볼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나야. 내 사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벌써 수능 기념을 4번째 찍고 있는 것 같거든, 수학원을. 근데 그때마다 저 옆에 가장 작은 화면 보면 저렇게 긴 머리일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단발머리일 때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중머리 중단발머리일 때도 있어. 근데 저기 맨 처음에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초반부에 늘 같이 하는 게 꿈틀이 이름 만들기라고 써져 있지.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오는 화면에서도 이렇게 꿈을 전달하는 꿈틀이에 이런 문구가 나올 거야. 그래서 꿈틀이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어.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 보면 여기. 그래서 애들하고 이 꿈틀이 이름을 같이 만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별명, 애칭을 지어줬어. 그게 바로 꿈틀이. 그래서 나만 꿈틀이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스스로 꿈틀이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수강원기에서 좀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 저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글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했던 꿈틀이들 중에는 이렇게 백꽃 호랑이 꿈틀이, 그러니까 저 이름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의 상징물이라고 하더라고. 또 옥수수 좋아하는 꿈틀이 옥수수가 좋아 꿈틀이도 있었고, 또 수학이 재밌는 꿈틀이도 있고, 수능까지 달릴 꿈틀이도 있고, 이 꿈틀이님은 곧 전역하는 꿈틀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군대 안에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어. 그리고 수학이랑 짱친 먹은 꿈틀이. 너희들만의 꿈틀이 이름을 좀 자유롭게 얼마든지 선생님 저 이런 꿈틀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같이 이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좋아서 만나고 만나서 또 좋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요거야. 수업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쉬울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매일매일 만나기. 그래서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대신에 우리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래 선생님이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시나 한번 잠깐 드러나 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만나게 되면 또 어느 날은 좋아서 만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처음으로 했었지. 그래서 우리 그 문제들 풀고 지수까지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를 fnx라고 부른다 그랬어. 이런 거 잘 봐야 돼. fnx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긴장해. 나도 그래. 왜냐면 난 저런 애 본 적이 없거든. 나도 처음 만나는 애야. 저 fnx라는 표현 자체도 낯선데 저 아이는 무슨 아이인지 이름 뜻 다시 한번 보면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야. 그걸 가지고 fnx라고 부르겠대.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서 fnx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 근데 저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x의 n제곱근. 근데 이 x의 n제곱근에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모인 거에서 중에서 실수인 거. 특히 그 실수인 애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실수인 거에 그치, 개수인 거지. 그래서 도대체 저거에 대한 n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니? 개수를 물어보는 게 fnx인 거다. 근데 그랬을 때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걸 a라고 정의를 한대. 이름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b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fnx라는 애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듭제곱근 중에서도 실수인 거, 그리고 그 실수인 거 중에서도 개수야. 즉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그치, 그림이라 그랬지? 꼭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졌었잖아. 그래서 짝수인 케이스,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이 달라졌고, 이거에 대한 기본 모양은 x n제곱은 a라는 요 식이 기본 모양이었지. 그래서 짝수일 때는 요런 이차함수의 개형이었고, 홀수일 때는 슝 올라가는 용 승천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a가 양수였다면 그때는 실수인 거 2개 나오고, a라는 애가 0이었다면
음수였다면 그때는 1개, A가 음수였다면 그때는 빵개. 자, 짝수인 케이스는 그때그때 달라져,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홀수인 케이스는 A라는 애가 양수여도 1개, A라는 애가 0이어도 1개, A라는 애가 음수여도 1개. 계속 1개였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럼 문제 다시 읽자. 지금 내가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먼저 볼 거야. 그러면 x의 n제곱근이라 그랬고 그 n제곱근에 대한 i가 홀수가 되면 무조건 1개. 나 지금 여기서는 n이 3인 거고 여기서는 n이 5인 거고 나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무조건 몇 개 나와? 1개 나와. 그 가운데의 부호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저거 진짜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내가 부호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지. 그래서 F4B였어. 이거. 그럼 지금은 4니까 짝수 나왔지? 우리 짝수인 애는 B라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B의 부호가 중요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F6의 A, B인데 여기서도 6 짝수였고 즉 A, B랑 B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부호 읽으러 가자. 나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걸 A라고 하겠대. 사실 내가 진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값이 중요해? 안 해?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부호니까. 그래도 처음이니까 씩 만들어 볼게.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게 A라 그랬어. 2의 제곱 근이래. 우리 근 등장했어. 방정식 만들 거고 제곱근이니까 2차 방정식이고 즉 누굴 가지고 제곱해야 2가 되니 우리 그런 거 몇 개 알고 있냐면 풀마 루트 2 2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수인 게 A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찾았지만 이런 과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건 부호니까. 이미 여기서 끝났어. 음수인 A라며.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음수인 거지. 다시 나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B라 그랬어. 쟤를 가지고 굳이 식으로 만들자면 누굴 가지고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니? 이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어차피 음수여야 되잖아. 세제곱했을 때, 홀수만큼 곱했을 때 음수여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애가 B가 된대. 그러니까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지. 나 얘면 끝났지? 한번 볼게. 나 지금 짝수였어. 근데 있잖아. B라는 애가 음수야. 우리 음수에 대해서는 짝수일 때 거듭제곱근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F4B라는 애는 개수였으니까 정답은 빵개인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게. 나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그럼 둘을 곱하면 있잖아. 양수 된다? 짝수이면서 양수였어. 몇 개 나와야 돼? 공중에서 톡톡 2번 만나지. 즉 이때는 2개가 등장을 하겠네. 실수인 게. 그러니까 값수를 찾자면 F6A, B라는 애는 지금 2인 거지. 그럼 이제 다 찾았지? 맨 처음에 3이었어. 홀수니까 1. 다음 4였을 때는 빵. 그리고 5 홀수니까 1. 마지막 F6AB는 2. 따라서 다 더해주면 정답은 4였겠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설명하려고 너희들한테 이만큼의 식을 쓰긴 했지만 이 문제는 식이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부호 그리고 짝홀 구분하는 거야. 홀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실수는 항상 하나. 짝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봐서 그때그때마다 실수의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3번 문제였고 우리 비슷한 거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번엔 4번이었어. n이라는 애가 2 이상의 자연수였어. 그리고 2n제곱 마이너스 9n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값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르겠대. 나 역시나 이 fn이라는 기호 나도 처음 보는 애라 그랬어. 긴장하지 말고 저 애가 너희한테 주는 설명을 잘 읽어봐야 돼. 그때 f3, f4, f5, f6 각각 구해서 다 더해달래. 정의부터 써볼까? 지금 fn이라는 애가 무슨 뜻이었냐면 누구였어? 2n제곱 마이너스 9n이라는 애가 있었어. 그거의 n제곱근. 이 누구의 제곱근인지가 중요하지. 이거에 n제곱근들이 있을 텐데 그 n제곱근 중에서도 뭐의 개수인 거냐면 실수의 개수야. 실수인 게 몇 개 나오니까 필요한 거야. 그럼 나는 역시나 뭐 해봐야 돼? 짝호를 구분해 봐야 되지. 나 여기서 n제곱근에 대한 주인공 문자가 n이었고 그 n이라는 문자가 괄호 안에 들어있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1. 그러니까 F3 고민 없이 1. 다시 한번 F5 고민 없이 1. 홀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도 내가 계산할 건 요거 2개밖에 없는 거야. 자, 하나씩 해보자. F4부터.
F4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인 거야? 이 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인데 그게 지금 4였던 거지? 즉 4제곱근인 거지? 근데 n이라는 값을 아예 4로 딱 알려줬으니까 내가 요 숫자도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4제곱근이야. 짝수인 케이스야.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 달라져. 양수일 때 2개 나왔었고 0일 때 1개 나오고 음수일 때 0개 나오고 즉 내가 필요한 건 이 값의 부호인 거지. 그래서 n이라는 값을 4라고 알려줬으니까 그걸 바로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좀 묶어낸 다음에 대입했어. 자, 여기서 n으로 묶어내주면 2n-9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나 n 지금 꺼내준 거야. 대입하려고. 그랬더니 n이 4였었고 나 8에서 마이너스 9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4. 내가 필요한 건 부호 음수야. 나 짝수이면서 음수인 케이스야. 우리 그럴 때는 거듭제곱근 존재 안 하지. 자, 안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개수 구해달라 그랬어. 즉 F4는 빵. 똑같이 한 번 더 해보자. 나 이번에는 F6이었어. 6. 지금 어떤 케이스인 거냐면 결국 F6이라 그랬으니까 n이 6인 케이스인 거지. 그럼 이렇게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부호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체크해봐야 되는 값은 지금 2n제곱 마이너스 9n이었고 그래서 6을 가지고 바로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나 아까처럼 똑같이 묶어내서 계산. 나 n으로 묶었더니 2n 마이너스 9였어. 여기다가 n 대신에 6 대입할 거야. 그럼 6에다가 나 n 대신에 6 넣었으니까 12-9 됐고 부호만 있으면 되지만 끝까지 계산할게. 6 곱하기 3이라서 18, 즉 양수인 거지. 나 짝수이면서 양수였어. 그때는 우리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나오냐면 2개. 따라서 F6은 2였겠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나 F3부터 쭈르륵 더할 건데 F3 홀수니까 1, F4 짝수인데 음수였으니까 존재하지 않았고 F5 홀수니까 1, 마지막 F6은 2 나왔고 다 더하면 4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의 개수에 대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등장을 해. 그리고 실수의 개수에 대한 표현이 나와. 그때는 짝홀 구분해야 되고 짝홀 구분한 다음에는 그치 짝수일 때에는 양수, 영, 음수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기초탄탄 4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5번 한번 보자. 요게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였지. 자연수 n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네. 요 범위 잘 봐야지. 저 n이라는 애가 2부터 11까지의 자연수만 해당된대. 그리고 어떤 애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라는 어떤 새로운 값이 나와. 근데 저거의 n제곱근이야. 근데 그 n제곱근 중에서도 단순히 실수의 개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나 이제 그림 또 떠올려 봐야지. 나 x n제곱은 a라는 요게 지금 기본이었어. 그때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달라졌었지. 그래서 만약 저 n이라는 애가 짝수였다면 그때는 이차함수 모양의 형태가 등장을 했지. 포물선 모양. 물론 저 n에 따라서 그 폭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요게 기본 모양이었어. 그리고 저 n이라는 애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그때는 그림 어떻게 나와? 용처럼 슝 올라간다 그랬지.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야. 내가 만약에 A라는 애가 양수야. 그러면 톡톡 2개 나와. 그 톡톡 2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왼쪽 편에서 하나 나온다. 그치? 즉 음이 나오네. 이때가 어떤 케이스야? A가 양수인 케이스. 나 만약에 A가 0이야. 그때 나오긴 나오는데 0밖에 안 나오고 A가 음수 나와. 그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지. 즉 음의 실수라는 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A 값이 양수였어야 돼. 그럼 이제 홀수 한번 보자. 나 만약에 A가 양수야. 나오긴 나오는데 그 값 자체도 양수. 나 만약에 A가 0이었어. 나오긴 나오는데 그 값은 0인 거고. A 값이 음수였어. 나와. 그때 어디에서 나와? 왼쪽 편에서. 즉 음수 나오네. 그래서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A 값이 음수여야 돼.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A 값의 조건이 달라져.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케이스를 좀 나눠서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짝수인 케이스 한번 해볼까? 나 지금 n이라는 애가 짝수였어.
그러면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음수인 그런 거듭제곱근 실수인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라는 값이 양수여야 된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이거든. 근데 갑자기 뭘로 뚱땅 바뀌었어? 그치,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 중요한 거야. 나 2차 부등식 풀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지. 근데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앞에가 마이너스라서 번거로워. 마이너스 곱하면서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 됐고 부등식일 땐 조심. 나 양변에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인수분 해보자. 나 합자리고 곱자리였어. 숫자 2개 곱해서 18 나오는 거 6하고 3. 그걸로 마이너스 9 만들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n-6 하나, n-3 하나,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랬어. 나 문자 쪽으로 오므라져 있을 때는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만족하는 그림 처음이니까 그려볼게. 나 어디냐면 각각 0 되는 점이 하나는 3, 하나는 6. 나 문자 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니까 그림도 오므라지게 나오고 따라서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였겠다. 즉 저 n이라는 애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았어야 돼. 대신에 조심. 나 지금 어떤 케이스야? 저 안에 있는 n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짝수인 케이스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중에서도 짝수인 거니까 누구밖에 없냐면 그런 n은 4, 하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이 한 번 더. 나 이번에는 n이 홀수인 케이스 한번 보자. 홀수. 그럼 홀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라는 그 값이 우리 홀수일 때는 교점이 아래쪽에서도 분명히 생겨. 그 자체가 음수여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럼 역시나 마이너스라서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로 바뀌면서 양수. 근데 왼쪽 오른쪽 비교. 이 문제가 우리가 1학년 때 나왔다면 아마 너희들이 바로 풀었을 거야. 지금 마이너스 n제곱 짝수일 때 이때는 0보다 컸지. 홀수일 때 봐봐. 식 그대로고 부등호만 방향만 달라. 그럼 굳이 내가 얘를 가지고 열심히 다시 풀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에서 나 n-6, n-3이 0보다 작다라는 이 식에서 뭐만 바뀌어주면 돼? 부등호만 뒤집히면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식 똑같네. 부등호만 방향만 다르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방향만 바꾸자. 이렇게 풀었어도 괜찮아. 그럼 나 문자 쪽으로 부등호 벌어져 있을 때에는 그치, 그림도 벌어지게. 그래서 각각 0 되는 점 어디냐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 벌어지게 그림 그려줘야 돼. 작은 쪽 하나, 큰 쪽 하나. 따라서 해당되는 범위는 3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6보다 큰 부분인데 원래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하고 2가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n이라는 애가 2 이상이었어. 11보단 작거나 같고 2 탈락, 1 탈락, 그리고 n이 홀수라 그랬으니까 2 탈락. 괜찮아? 다음 거. 나 이거보다 큰 거 원래는 엄청 많아. 근데 7, 8, 9, 10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얘는 11까지. 근데 이 중에서 누구만 골라놔야 돼? 홀수만. 나 이 안에서 홀수인 거 7, 9, 11 이렇게 3개 존재하겠다. 따라서 가질 수 있는 n의 값은 이렇게 3가지야. 걔는 7이거나 9이거나 아니면 11인 거지. 마지막 마무리. 나 우리 문제에서는 가능한 n의 값 다 더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나왔나 보자. 나 n이라는 애가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 값은 4였던 거고 그리고 홀수인 케이스에서 7, 9, 11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둘 더해서 20 둘 먼저 더해서 11 나왔어. 즉 정답은 31이었겠다. 자, 이 문제 정답은 31.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이 좀 낯설었을 거야.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실수인 거를 그냥 골라내기만 해주면 돼.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반대로 실수인 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게다가 음의 실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에서 음의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생길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기초탄탄 5번이었고 이번에는 6번 한번 보자. 식 봤을 때 20제곱근 등장했고 12제곱근, 15제곱근이야. 저렇게 루트가 잔뜩 나왔어. 근데 왼쪽에 있는 루트, 오른쪽에 있는 루트가 두 개가 같다 그랬어. 저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이 이상의 두 자연수라 그랬고 우리 자연수라는 건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 개수 세기 위한 숫자였지? 그래서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하고 n 구한 다음에 더해달래. 나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지금 정리가 덜 되어 있는데 만만한 거 먼저 하자. 요 오른쪽.
나 m제곱근 n제곱근 2야. 이거 기억나? 우리 루트 2개 있으면 문제 풀기 불편했잖아. 그래서 뭐 해줄 수 있었어?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얘를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따닥 둘 곱해버리기. 즉 m, n,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다. 첫 번째 식. 근데 이제 왼쪽 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앞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걸 했잖아. 거듭제곱근으로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어. 대신에 그건 언제만이야? 껍데기의 종류가 같을 때만.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곱하기 연산이긴 한데 껍데기의 종류가 다 달라.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다 다르단 얘기야. 그럼 이 20하고 12하고 15를 하나의 숫자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결국 나 얘를 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맞출 건데 그때 중요하게 쓰인 게 내가 거듭제곱근을 설명하면서도 마지막 케이스에다가 별표한 거 하나 있어. 어떤 케이스? 나 만약에 MP였고 여기 M 나오니까 다른 거 써보자. 만약에 AP였어. 그리고 X에다가 AP 등장했을 때 루트 하나 더. 그 다음에 DP 써보자. 이렇게. 나 이런 식 등장했어. 나 AP, 루트, X에 BP. 이럴 때에는 마치 약분되듯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A, 루트, X에 P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근데 내가 지금 등호 썼잖아. 즉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같은 값을 곱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0, 12, 15를 하나의 숫자로 바꿔줄 거야. 즉 저 세 개에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등장을 해야 되지. 한번 찾아보자. 나 20이고 12하고 15였어. 얘 가지고 최소 공배수 찾아줄 거야. 나 우리 최소 공배수 찾을 때에는 세 개를 다 나눌 수 없어도 괜찮지? 두 개만 나눌 수 있는 거 갖고 와도 돼. 그래서 5 갖고 왔더니 4, 20이었고 12 나누기 못하고 5, 3, 15였고 다시 한번 4 가지고 왔더니 1이었고 3이었고 얘는 못 나누지. 1, 3, 3이야. 다시 한번 3 갖고 왔어. 못 나누고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가지. 그때 우리 요 값 다 곱해준 게 그치 원래대로라면 최대 공약수인데 지금은 약수 찾는 과정 아니지. 나 지금 두 개씩 되는 것도 찾았어. 그러니까 쭉 따다다다다다 이만큼 곱해야지 최소 공배수. 자, 다 곱해봤더니 뭐 나오냐면 5, 4, 3이었으니까 60 나오네. 그래서 60으로 이번에는 저 거듭제곱근 맞춰줄 거야. 앞에서부터 고치자. 나 저 20을 있잖아. 60으로 고치는 중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60 썼어. 즉 20에다가 3 곱했지. 내 마음대로 20에다가 3 곱했어. 안에 있는 거에도 3 곱해야지. 즉 2의 세제곱. 괜찮아? 이거 계산하는 중. 나 다시 한번 60으로 맞췄어. 나 15였는데 60으로 맞췄으니까 4 곱했고 그러니까 안에도 4제곱 생겼고. 다시 한번. 나 60으로 맞추는 중이야. 원래 2였는데 나 60 됐단 얘기는 12에다가 5 곱했어. 그러니까 2도 2의 5제곱으로 바뀌었겠지. 이제는 60, 60, 60 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줄 수 있겠다. 즉 60에다가 나 2의 4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고 2의 5제곱이었어. 알맹이만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까? 요만큼. 결국 얘는 2의 4제곱 분의 나 우리 미시 같은 애를 가지고 곱했어. 이 3개 있고 이 5개 있어.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즉 2는 8개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나 요 2개 가지고 약분했어. 즉 위에서 아래씩 빼주면 되니까 4 되겠지? 그럼 나 2의 4제곱 됐어. 뭐가 2의 4제곱 된 거야? 그치, 요 안에 있는 값 계산한 게 2의 4제곱 된 거야. 다시 써볼게. 결국 얘는 60제곱근의 2의 4제곱이었어. 이때 뭐 해야 돼? 식? 약분시킬 수 있잖아. 나 4하고 60이었어. 몇 번 들어가냐면 그치 15인 거지. 즉 15제곱근 2가 되겠다. 근데 이 식하고 누가 같다 그랬냐면 첫 번째로 돌아가 볼게. 우리 1번에서 좀 더 만만했던 우변을 계산해놨잖아. m 루트 2로. 얘가 있잖아. mn 루트 2하고 같다 그랬어. 나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야. 결국 요 2개 곱한 게 15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2개의 문자를 곱한 값이 15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됐을 거야. 얘가 단순히 실수범이거나 유리수범이었다면 이거 만족하는 거 엄청 많아. 근데 우리 문제는 저 m하고 n이 그래 자연수였지. 똑똑똑 떨어지는 숫자, 개수 세기 위한 숫자. 특히나 무슨 자연수였냐면 둘 다 2 이상이라 그랬어. 나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2개 곱해서 15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5하고 3. 나 물론 누가 5고 누가 3인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는 5, 하나는 3이 될 텐데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나 그런 값을 가지고 뭐 해달라 그랬냐면 둘 더한 값 구해달라 그랬어. 하나는 5가 될 거고 하나는 3이 될 거야. 그 2개를 가지고 더했어.
즉 5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8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 거듭제곱근 계산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성질이 많이 쓰였어. 첫 번째는 뭐? 루트 2개일 때는 따닥 곱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애들이 여기서 약분하는 건 익숙해. 근데 반대 과정을 낯설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같은 걸 마치 약분하듯이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값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그리고 나 이 껍데기의 종류가 같아야지만 연산이 가능한 게 거듭제곱근이었다. 얘가 기초탄탄 6번이고 이번에는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내가 교재를 만들 때 주로 기출문제랑 우리 수능 연계교재 문제들이 들어가 있잖아.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근데 그 문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출제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한테 복습하기 좋은 문제들, 좀 옛날 개념이 많이 들어간 문제들을 넣었어. 이제 다시 한번 집합을 공부하고 명제를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 그래서 개념을 복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에 대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 집합 개념이 등장하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 일적 집합이라는 개념인데 기억나는지 볼까? 우리 집합, 운동장으로 집합해 무슨 뜻? 그치, 모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거 뭐였었냐면 모임이야. 근데 모임은 모임인데 누가 보더라도 대상이 분명한 애들. 그래서 내가 대답할 때랑 다른 애가 대답할 때랑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을 좀 하나 만들 건데 내가 최근에 가끔 이렇게 EBS를 촬영하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당한 고난과 역경 중에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냐면 얼마 전에 EBS에서 이렇게 홍보 뮤직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 그래서 EBS 홍보 뮤비 스타로 하자. 홍보 뮤비 스타인 선생님들을 다 모아볼 거야. 그래서 이런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때 같이 찍었던 선생님들이 누가 계셨냐면 김준우 쌤도 계셨고 또 윤혜정 쌤도 계셨고 또 조은희 쌤도 계셨고 그리고 수학쌤인 구키 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었어. 자영이. 나영이라고 쓸 뻔했다. 그리고 자영이가 있었어.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선생님 5명 나와 라고 누구나 똑같이 대답을 하겠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대상, 나 올해 찍은 EBS 그 홍보 영상에 나왔던 선생님들의 모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그리고 집합을 구성할 때에는 중괄호로 묶어줬었고, 저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소라는 표현을 썼을 거야. 그래서 원소교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나 자영이라는 애는 저 뮤직비디오에 나왔지. 즉 A의 원소가 맞지. 근데 내가 영어과에 친구 있거든, 용지쌤. 우리 용지쌤은 저 뮤직비디오에 나오지 않았지. 즉 용지쌤은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원소일 때, 원소가 아닐 때에 대한 기호 알아야 되고 이렇게 원소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썼어. 이걸 갖고 뭐라고 불렀어? 무슨 법? 원소 나열법.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게 다행히도 5명의 선생님이었다? 근데 만약에 저 뮤직비디오에 EBS 선생님들이 다 나와. 그럼 내가 한 명씩 이름을 적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집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집합에 대한 설명, 집합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였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야. 그리고 막대기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 X는 누구였어? 나 지금 누굴 모아놓은 거야? EBS 뮤비스타를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X는 EBS 뮤비에 출연한 그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라고 원소에 대한 설명을 쓰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원소에 대한 설명, 원소에 대한 조건을 써준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었지? 그치, 조건 제시법. 그리고 또 마지막 표현법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이걸 제일 좋아해. 나 집합을 가지고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집합 안에 누구 있냐면 준우쌤이 있었고 혜정쌤이 있었고 조은희쌤이 계셨고 구키쌤이 있었고 그리고 자영이가 있었고 지금 내가 쓴 거 보면 알겠지만 나 컴마 안 찍었어. 이거 점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표현법이었지. 그래서 집합에는 크게 이렇게 3가지 표현법이 있었고 나 여기서 한 가지 기호만 더 설명을 할 거야. NA라는 기호. 나 이 NA 무슨 뜻이었어?
저 n이라는 게 뭐의 약자였지? 그치, 넘버의 약자였지. 그래서 이 NA라는 거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즉 NA는 5. 그래서 이런 기호들한테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정의와 집합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고, 이제 이 3가지가 문제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 기초탄탄 7번이야. 지금 2개의 집합이 있었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근데 C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XA제곱은 B였대.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다, 방정식. 근데 저걸 A하고 B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A는 집합 A에서 B는 집합 B에서 갖고 온대. 내 최종 목표는 NC 구하는 거야. 저 NC라는 거 무슨 뜻? 저 N이라는 게 넘버의 약자였고 결국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즉, 나 얘를 가지고 A, B를 뽑아서 그 A를 어디다가 올렸냐면 지수에 올리고 B는 어디에 올리냐면 오른쪽에다가 놓고 저걸 만족시켜주는 X값들을 다 모아준 게 C인데 그 C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즉, 거듭제곱근의 개수 중에서도 실수인 애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그걸 결정해주는 건 A라는 애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리고 B라는 애의 부호였었지. 그래서 케이스 한번 나눠보자. 원래대로라면 짝홀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A 값이 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 5하고 6. 즉,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5일 때야. 나 A가 5란 얘기는 X의 5제곱은 B란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B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이렇게거든? 근데 굳이 다 하나씩 넣을 게 아니라 X의 5제곱이야. 나 지금 뭐 나왔어? 홀수. 나 홀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듭제곱근 실수인 거 몇 개 나왔어? 1개씩. 나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즉, 원소 몇 개 나올 거야? 5개. 이해했어?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굳이 숫자를 한 번씩 더 쓴 거지. 이게 풀이가 필요가 없다. 나 A가 5였어? 홀수였어.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무조건 1개씩 생겨.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5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끝.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봤더니 A가 6인 케이스. 이젠 좀 고민해 봐야 되지. 나 A가 6이란 얘기는 X 6제곱이 B가 된다는 얘긴데, 즉 짝수인 케이스고 그 B라는 값이 역시나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근데 이때 지원해보자. 우리 실수인 애들 찾을 건데 이렇게 음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고 실수인 애들에 대해서, 즉 양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실수가 존재할 수 있지. 특히 양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개씩 나와? 전부 다 2개씩 나오지. 각각 다 2개씩 나와. 그러니까 원소가 지금 3개 남았는데 그 애들이 전부 2개씩, 총 개수는 6개가 되겠다. 그럼 요 2가지 케이스 더해주면 나 A가 5일 때는 5개 나오고 A가 6일 때는 6개 나와. 즉 가능한 케이스는 16개. 그러니까 NC는 11이었던 거지. 총 11이었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는 새로운 정의가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는 요 모양, 조건제 집합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NC라는 표현, 넘버의 약자라 그랬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기초탄탄 7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숫자의 세상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여기서 지수의 확장이라 그랬잖아. 결국 지수를 가지고 점점 넓혀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쌤, 유리수 실수예요? 쌤, 유리수, 무리수 뭐가 달라요? 유리수, 무리수 포함 관계예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넓혀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대로 한번 숫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수의 세상이라 그랬어. 우리 숫자의 범위에서 가장 작은 범위가 누구냐면 자연수야, 자연수. 우리 이전 문제에서 봤는데 내가 뭘 자연수라 그랬어? 똑똑똑 끊어지는 애들 중에서도 개수 세기 위한 거.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이런 게 자연수였지. 1부터 시작하는 애들. 그리고 자연수에서 한 단계 커진 게 2글자 정수. 그러면 뭔가 추가됐으니까 정수일 거 아니야. 우리 뭐가 추가된 게 정수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런 음의 정수들. 그리고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0까지 추가된 게 정수였지. 그래서 정수보다 한 단계 큰 거,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유리수지. 그러면 뭐가 추가됐길래 유리수일까? 어떤 거? 그치, 분수들.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게 추가된 게 유리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개념이 무리수.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완전 대비된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 둘로 빡 나눌 수 있는 거야.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무리수가 누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치, 원주율 파이 같은 애들.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무리수였지. 그래서 루트 2,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게 무리수.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합쳐서 이제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가장 큰 범위가 누구였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란 뜻에서 리얼 넘버라고는 표현을 쓰는 실수였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의 숫자의 세상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실제 숫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리얼 넘버에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했지. 가짜 숫자, 상상의 숫자, 허수가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는 마치 유리수하고 무리수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허수라고 부르냐면 허수 단위인 i가 등장하면 허수. 그래서 5i, 1 플러스 2i,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게 전부 허수. 그러면 진짜 숫자인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와 가짜 숫자인 허수가 생겼어. 그럼 새로운 숫자의 범위가 생겼으니까 저 둘을 포함하는 범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소수지.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애를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복잡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진짜로 존재하는 거, 가짜로 존재하는 거, 상상으로 만든 숫자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저런 애를 가지고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배운 숫자 범위에서 이제 가장 큰 영역이 복소수가 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종이에 적혀 있다면 그 숫자들은 전부 다 복소수다. 그리고 그런 복소수의 기본 모양을 우리가 a 플러스 b i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이 a 플러스 b i라는 표현을 가지고 실수도 표현할 수 있었고 허수도 표현할 수 있었지. 왜냐하면 이 표현이 복소수에 대한 기본 모양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i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 따라서 b가 0이 돼주면 되는 거였고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단위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복소수에 대한 범위 그리고 수체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숫자의 범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자연수라는 게 뭔지 정수라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추가된 게 유리수인지 숫자의 범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요 수의 세상이 마지막이었고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는 수의 세상.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숫자의 세상을 좀 정리해봤어.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리고 옆에 있는 무리수, 다 합친 거 실수, 그 다음에 복소수. 그래서 요 수의 세상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지수의 확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그 지수를 가지고 숫자의 범위대로 자꾸 한번 넓혀보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3강에서 보자. 안녕.